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이 시간은 시장 전망, 투자 전략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십니다. 오늘은 이필상 미래에셋 자산운용 홍콩법인 아시아태평양 리서치본부장을 지난번에 이어서 한 번 더 모셔가지고 중국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미래셋 네. 자산운용 이필상입니다. 예, 홍콩 날씨 요새 어때요? 제일 좋을 때죠. 아, 1년에서 그래요? 가장 선선하고요. 한국의 한 9월 같은 가을 느낌이 많이 나고, 그래서 등산도 많이 가는 철이기도 합니다. 이 홍콩에 한번 여행 가면 좋겠는데 여전히 저기 격리를 해야 되죠? 거기 가면. 네. 여기는 2주 혹은 3주, 그러니까 음, 국가에 따라서 2주 내지 3주 정도 호텔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려우시죠, 들어오시기가. 음, 한번 놀러 가고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제 이필상 본부장과 함께 중국 시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겠는데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제 전기차하고 2차 전지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태양광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중국 정부가 뭐 일부 산업들은 이제 규제를 하는데 그 중에서 좀 규제를 안 하고 육성하는 산업이 뭐냐? 이게 한국에서 상당히 관심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또 태양광 산업인 것 같아요. 이 태양광 쪽은 왜 중국에서 좀 육성을 하고 있는지 요거가 좀 궁금합니다. 예. 네네. 사실은 현지에서 봤을 때는 음. 지원하기 한다고 표현하기에는 규제도 네. 많았어요, 태양광에.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2018년 음. 5월 같은 경우에 531 조치라고 하는데, 음. 보조금, 태양광 발전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음. 삭감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 음.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그 당시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예. 사실은 중국 정부가 일관적으로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음. 이게 규제 정책이 밀었다 당겼다 하는 이런 지원도 했다가 또 지원을 또 줄였다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볼 음. 때는 중국 정부가 지원한다는 느낌, 확실하게 밀어준다는 산업이란 느낌은 덜 받는 영역인 것 아, 같아요. 그래요? 그 한국에서는 이유는 완전히 그 네네. 중국 정부가 지원해서 태양광을 하기 때문에 태양광이 잘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데 좀 다르군요. 이게 이제 국면이 좀 달라졌는데요. 음. 5년 전에는 그랬어요. 2015년 정도까지는 정부가 정말 지원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조금의 규모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음. 이후부터는 사실은 중국, 아까 뭐랄까, 2단계로 넘어갔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산업 자체가, 태양광 산업 자체가 제 발로 자립할 수 있는 경제성을 갖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정부가 지원을 상당히 줄이는 게 보였어요. 지금은 사실은 태양광 발전 원가라는 것이 정부의 지원이 없더라도 음. 어, 경제성을 갖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특별히 필요 없는 국면으로 갔죠. 아,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 정부의 지원을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아마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냥 중국의 이 태양광 산업의 서플라이 체인 어떤 음. 식으로 어떻게 경쟁하고 있고 누가 잘하고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게 될 텐데 네. 정부의 역할은 지금은 중국 정부의 역할은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음. 이게 이제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중국의 정부 지원이 없어도 이미 이제 중국의 태양광 산업은 지금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 정부의 지원 말고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원가 경쟁력이 있는 거죠. 음. 태양광은 사실 굉장히 심플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알고 있는 IT 디바이스, 뭐 핸드폰, 뭐 혹은 PC라든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단순하고 표준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음. 결국은 원가 경쟁력이 중요하고요. 한번 원가 경쟁력을 갖게 되면 그 기업 혹은 그 지역, 그 산업, 그 국가의 산업은 글로벌리 압도를 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해요. 음. 근데 중국이 어쩌지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국면으로 들어갔고요. 그 음.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사실 태양광 자원이 많은 건 아니에요. 예, 음. 특히 이제 동부 지역에 인구가 많은 지역 같은 네. 경우는 그렇게 태양광을 하기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땅값도 음. 비싸고. 근데 중국의 이제 서부 지역, 네. 건조 지역이 있죠. 네. 사막도 있고, 이런 사막도 지역은 있잖아요.
예. 네네, 그런 지역은 진짜 음, 발전하기 좋은 거죠. 이 중국의 관점은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음, 약간 믹스된 것 같아요. 중국이 태양광 자원이 많으냐? 그건 아니지만 가능성은 많이 있다. 워낙 국토가 크고 사막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는 초기에 중국 정부가 어마어마한 지원을 했죠. 음, 예, 지금 아마 굉장히 큰 전 세계에 유례 없을 정도의 큰 지원을 2000년대 후반부터 2015년, 16년까지 어마어마한 지원을 당시에 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중국의 태양광 서플라이 체인이 자라기 시작을 한 거죠. 음, 물론 지금 국면은 이제 더 이상 지원을 안 해도 자발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이제 경제성이 확보가 됐으니까 필요 예. 없었는데 당시에 그게 있었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음, 이 태양광 제조 국면에서는 전기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음, 노동 가치, 뭐랄까, 노동 인건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전력비가 음. 낮아야 돼요. 아, 중국은 전 세계에서 산업 국가 중에서 그러니까 음, 제조업을 할 수 있는 국가 중에서 전기료가 제일 낮았습니다. 음, 특히 중국의 이제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이제 지역마다 전기료 차이가 나는데 내륙 예. 지역,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음, 전기료가 제일 쌌죠. 뭐 일본, 음, 독일에 비하면 반값이 안 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음, 이런 거를 기반을 해서 정부의 지원과 또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 태양광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을 한 거죠. 음, 이런 것 때문에 좀 배경이 됐다. 예, 네. 중국이 지금 태양광 산업에서 전 세계 그 주요 부분, 태양광 주요 부품 영역에서 보통 70% 혹은 음,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 배경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네, 여기서 잠깐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가 그 중국의 전력난 이슈가 생겼잖아요. 그럼 뭐 이 중국이 이제 그러면 태양광 쪽으로 이렇게 전력 저기 소스를 바꾸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진짜 중국에서 화력 발전이 줄어들고 있는지 이런 게 살짝 네, 궁금한데 요거 잠깐 얘기하고 좀 네. 지나가죠. 예. 아직 멀었죠. 중국은 아직도 네. 석탄을 떼고 있고요. 네. 석탄이 그 발전의 한 3분의 2 정도를 되니까. 네. 아시겠지만 전 세계 석탄의 55%가 음. 중국에서 소비가 됩니다. 음.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음. 그러고 태양광은 여전히 미미합니다. 태양광 네. 풍력은. 근데 왜 이번에 전력 부족 사태가 났냐면 음. 지난해부터 중국 내에서 석탄 채굴하는 거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들어갔어요. 음. 그 배경은 뭐 탄소 배출 이슈도 있고요. 음. 그다음에 또 이게 뭐냐면 지방 정부 관료들의 KPI, 그러니까 지방 음. 정부 관료들을 평가하는 지표들의 네. 환경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한 음.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탄소 배출량, 그다음에 음. 에너지 효율성 이런 것들이 지방 관료를 음. 그 승진에 가장 음.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음. 됐거든요. 당연히 지방 관료들이 이런 부분에 목을 매겠죠. 음. 이상하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음. 그런 방향으로 좀 내달렸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음. 모든 사회 지방성도 그렇고, 뭐 정부 부처도 그렇고, 탄소 배출을 최대한 좀 줄이고, 뭐 이런 석탄 채굴은 가능하면 라이센스를 안 준다거나, 음. 그러니까 채굴을 더 하려면 그에 따른 어떤 면허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계속 지연시킨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력 수요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에 음. 따라서 석탄 채굴량이 늘질 않았던 거예요. 예. 예. 음.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갭이 생긴 중국이란 거네. 예. 예, 그 음. 갭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정책을 어떤 실행을 했는데 그것이 세게 들어가서 음. 이 필요한 만큼의 석탄을 채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음. 그리고 부족한 양을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그게 원활하지 않았고. 근데 음. 가장 심플한 솔루션은 중국이 석탄은 많기 때문에요. 음. 석탄을 채굴하면 됩니다. 사실 그게 제일 예. 심플한 솔루션인데 네.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음. 근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여하간 지난 3년, 10년 동안 산업화를 하면서 탄소 배출, 특히 석탄을 이용한 탄소 배출이 너무 많았죠. 너무 음. 많았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오래전부터 있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에 반영이 되고 실행이 되는 국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중국이란 나라는 호흡이 정말 길죠. 그래서 뭔가 음. 하나 정책으로 입안하고 그게 내셔널하게 확산이 되려면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바로 이제 그 국면에 음. 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내에서 사회적 합의가 된 거죠. 아, 이건 진짜 문제다.
우리 이거 석탄은 더 이상은 안 되고 우리가 대체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부터 준비하자.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음. 정책으로 현실로 반영이 되는 음. 국면이다. 음. 그래서 아마도 이런 식의 디스럽션들은 앞으로도 일어나겠죠. 근데 음.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아,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거구나. 이 중국의 음. 클린 에너지 이 화가 클린 전력화의 이런 트렌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다시 우리 인제 태양광 쪽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인제 클린 에너지 쪽에 하나가 이제 태양광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제 모듈부터 시작해서 한 70-80%의 전 세계 시장을 지금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뭐 그런 핵심적인 이유들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기술적인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원가 네네네. 경쟁을 좀 얘기를 하셨는데 예. 네네네. 이것도요, 배터리 산업이랑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네. 배터리 산업하면 뭔가 정말 혁신적인 소재를 통해서 완전히 한 단계 레벨업 하는 거를 꿈을 음. 꿉니다. 근데 네.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음. 태양광도 그래요. 태양광도 저희가 지금은 이제 실리콘 기반으로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데 실리콘을 능가한 다른 소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음. 완전히 새로운 어떤 혁신을 꿈꾸는데 음. 중국 기업들은 뭘 했냐면 음. 지금 갖고 있는 실리콘을 음. 그 제조 원가를 최대한 낮추는 거를 노력을 네. 했어요. 음. 그거를 지난 5년, 10년 동안 성공을 한 거고요. 그거를 네. 리딩하는, 그걸 주도하는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음. 지금 실리콘 기반의 태양광 패널에서 지난 음. 한 2015년경부터 지난 6, 7년 동안 있었던 중요한 기술적인 진전들은 음. 거의 대부분 중국 기업들에서 나왔어요. 네. 예, 예를 들어서 태양광 전환율 뭐 음. 20, 예전에는 뭐 18%였다가 지금은 뭐 23%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네. 매년 한 뭐 0.5, 1%씩 올리는 거예요. 꾸준히. 네, 음. 이런 것들을 중국의 일부 기업들이 거의 항상 기록을 했죠. 네. 레코드를 중국 기업들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음. 왜냐? 그러니까 제조 현장에서 양산 현장에서 필요한 어떤 진전들을 조금씩 한 겁니다. 음. 네, 공정마다 필요한 어떤 기존에 있었던 불필요한 것들을 점점 없애면서 거기서 개선들을 만들어냈던 것이고요. 네. 굳이 몇 가지 혁신을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뭐 음. 이런 거 있어요. 2015년경에 등장한 모노 웨이퍼. 그 네. 이전에 폴리 웨이퍼를 쓰다가 모노 웨이퍼로 넘어온 것. 또 그때 음. 이제 퍽셀이라고 셀 부분에서 그, 그 그 기술 컨셉을 이용해서 만든 것들이 있었고요. 네. 지금은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이 퍽 다음 썰드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음. 기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HJT 기술이나 혹은 탑콘 기술들이 있고요. 음. 이거를 가지고 지금 중국 기업들 간에 치열하게 논쟁 중에 있어요. 음. 우리는 아마 대부분의 음.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사실 네. 제가 한국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네.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거 관심이 음. 없죠. 근데 음. 중국에서는 이 태양광 산업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자기들 간에 지금 네.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아, 팝콘이 음. 낫니, 뭐 HDT가 낫니, 어떤 네. 거는 기술적 연속성이 있어서 전환하기 쉽고 어떤 거는 업사이드가 많고 이것 때문에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태양광 유리를 양면을 쓴다거나 이런 기술들이 도입이 됐고 지난 5년 사이에도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음. 자잘하다면 자잘하고 혹은 중요하다라면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기술 혁신들이 중국 기업들에 의해서 계속 도입이 된 거죠. 예. 네. 이런 음. 것들이 보고 있으면 아, 그냥 니네들이 잘할 수밖에 없겠구나. 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그런 것들을 조그만 기술 혁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으니까 음. 이런 또 것들이 지금 음. 중국이 태양광 산업을 주도한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음. 네, 또 생각이 궁금한 듭니다. 게 인제 아까 서부 지역에서 인제 발전을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태양광 발전을. 이게 기후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태양광으로 만든 전력을 저장하는 문제가 지금 역시 태양광 발전에서 되게 핵심적이라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중국이 좀 해결하고 있나요? 예. 이게 정말 박사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정말 핵심적인 문제이고요. 이것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클린 에너지에 대한 회의론이 아주 오랫동안 음. 주도를 했었죠. 네. 근데 지금은 이 기후변화 환경이 워낙 기후변화 문제가 워낙 엄중한 사안이 되었다 보니까 네. 이제는, 어,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떻게 음. 생각했냐면, 아, 태양광 문제가 있어. 왜냐, 낮에만 발전하니까.
음, 풍력, 바람 안 불면 전기 발전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석탄을 계속 떼야 돼. 혹은 가스를 계속 떼야 돼. 이게 기존의 사고 방식이었다면 음, 지금과 같은 이제 컵 26도 이제 최근에 이제 폐막을 했습니다만 이제 글로벌 합의가 있죠. 우리는 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의 것과 결별해야 된다. 음, 그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된다. 음, 태양광 발전이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 어떻게 음, 해결해야 되냐면요. 일단은 전력망을 많이 깔아야 돼요. 그래서 음, 지역마다 전력 수급이 불균형이 있는 거를 전력망을 통해서 아주 장거리 전력망을 통해서 이걸 해소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요. 예, 스마트 그리드를 깔아야 된다. 음, 그러니까 전력을 지역별로 혹은 뭐 지역별로 수급을 맞출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더 많이 필요하고요. 음, 그 다음에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에너지 저장에 대한 새로운 컨셉이 필요하다. 네, 대표적인 솔루션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음, 하나는 양수 발전. 음. 양수 발전은 사실 뭐 저희 학교 댐 다닐 때 아시잖아요. 배운 것 네네. 같아요. 예, 예,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는 네, 것이죠. 예, 음, 태양광이 많이 발전이 되는 태양광이 저렴할 때 그걸 이용해서 물을 끌어올리고 뭐 음, 이제 밤에 이제 내려온다 이런 식의 컨셉이 있고 두 번째는 배터리를 이용하는 컨셉이 있죠. 네, 예, 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배터리에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쓴다. 음, 세 번째는 수소가 있습니다. 수소. 네, 예, 수소 역시도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물에서 전기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얻을 때 전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싼 전기를 태양광 전기를 음, 쓰겠다. 예, 음, 그래서 수소를 얻고요. 그 수소를 바탕으로 다른 이제 음, 부대 산업들을 만들어내겠다. 이게 이제 음, 세 가지 중요한 솔루션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더 네, 이상은 석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방법론이 굉장히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산업적으로는 배터리 산업이 역시 중요할 것 같고요. 음, 소위 말해서 ESS, 에너지 이제 세이빙 뭐죠?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 음, ESS가 굉장히 음, 중요한 산업이 될 것 같고요. 네, 수소 산업은 아직까지는 이게 조금 난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는 국면 하에서는 또 중요한 어떤 발전을 갖고 새로운 좀 큰 산업이 될 수도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네. 그 태양광 이제 그 중국이 태양광에 있어서 이제 세계 1위가 됐는데 이 다른 나라들이 중국을 쫓아가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열심히 노력하면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어, 아마 이게 어떤 소재상의 실리콘이 아니라 요즘 많이 얘기하는 뭐 페브로스카이트라든지 어떤 새로운 음, 완전히 다른 소재를 가지고 네, 태양광 패널을 만든다. 그러면 음,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음, 하지만 지금 국면에서 이 천재의 소재를 가지고 태양광 패널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음, 이게 중국이 그런 갖고 있는 정도예요. 이 서플라이 체인의 깊이를 네, 따라가긴 힘들다. 역시 음, 이런 게 있는 게 이 생태계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태양광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음, 그다음에 공정을 담당한 엔지니어들, 그 태양광을 세일즈하는 뭐 판매원, 그러니까 뭐 음, 세일즈 전략하는 사람들, 뭐 이런 거 등등 해서 인력들이 지금 중국이 제일 풍부한 지역이 됐기 때문에 네, 이거를 능가하기는 쉽지는 않다. 근데 이제 음, 다만 조금 뭐랄까요, 좀 가능성을 생각해 보자면 중국이 너무 압도적인 거예요. 이거는 전 네, 세계 관점에서 좋은 건 아니죠. 음, 한국가가 어떤 산업을 장악하는 것은 전 세계 관점에서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네, 대안들을 만들어낼 텐데 음, 관세를 통해서 만들어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뭐 음, 미국도 그렇고 인도 같은 음, 나라도 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계속 높게 가져가면서 자국의 산업을 키워보려고 하고 있어요. 인도 같은 나라는 사실은 이 태양광 자원이 워낙 풍부한 국가이기 때문에 산업이 클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음,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아직은 좀 거리가 있다. 예, 이 생태계, 태양광 제조를 할 수 있는 생태계의 발전이 아직은 미흡하다. 뭐 이 정도로 현재로서는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볼 때 태양광에 투자하려면 중국에만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이게 궁금합니다. 네. 이게 태양광을 보실 때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겠죠. 하나는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태양광을
실제로 설치해서 발전하는 비즈니스가 있겠죠. 지금까지는 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후자인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각 국가별로 있을 거예요. 음, 한국은 조금 애매합니다만 뭐 음, 인도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을 주력으로 하는 발전 사업자들이 있어요. 음, 근데 태양광 발전이 싸졌으니까 원가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음, 석탄이나 이런 거보다 더 저렴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발전 사업자들은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겠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발전 사업이라는 것이 이게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태양광이라는 게 특히 이제 간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발전량을 조절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을 안고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제 중국에 대해서 다시 중국에 태양광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음, 역시 좀 뭐랄까요? 배터리랑 좀 비슷한 부분인데 음, 기술 혁신이 그래도 꾸준히 있고 기업들 간에 업앤다운이 있어요. 그래서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라기보다는 역시 집합 투자를 좀 권장을 드리고요. 네, 글로벌 X가 가지고 있는 음, 클린 에너지, 차이나 클린 에너지 ETF가 있습니다. 그 안에 네, 들어가 있는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고 티커는 네, 9809이네요. 음, 9809 홍콩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ETF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태양광이 대부분이고요. 그 음, 다음에 풍력과 수력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풍력도 나쁘지 않죠. 네, 음, 풍력도 중요한 클린 에너지원의 하나이기 때문에 또 중국이 풍력 쪽에서 이 점유율을 계속 올리고 있고요. 수력은 중국에서 기존의 석탄 발전이 했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음, 기존의 중국의 석탄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필요할 때 이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정력을 안정화할 수 있는 기능을 했거든요, 중국에서. 네, 근데 앞으로 이제 석탄 발전소가 퇴출이 된다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음,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수력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중국의 클린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글로벌 렉스, 차이나 클린 에너지 ETF 이런 것들을 음. 계속 좀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좀 일반적인 중국 투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중국 투자 좀 쉽지 않잖아요. 이게 정보도 좀 투명하지 않다고 그러고 일반 투자자들은 중국 투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 기업 정보가 사실 엄청 많아졌어요. 음. 네, 물론 영어로도 많이 있고요. 한글로도 많이 이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고, 중문은 뭐 너무나 당연히 많이 있고, 그리고 재미있는 것 특징 중에 하나가 중국 본토 시장에서 이 그 분석하는 관점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예전에는 이제 중국 본토 시장을 그 리테일들이 주도를 하면서 뭐 루머에 뭐 이런 거에 많이 좌우되는 변동성이 높은 시장으로 많이 이해를 했었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기업의 실적이 중요합니다. 예, 음. 본토 기업들을 설명할 때도 기업의 실적의 향방이 상당 부분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일종의 좀 많이 뭐랄까 선진화됐다라는 의미가 점점 있죠. 좋아지고 기업, 있군요. 예. 네네. 그래서 왜냐하면 중국도 이제는 그 펀드 매니저, 운용력이 좀 중심이 되는, 뭐 운용력이라고 해서 뭐 다 뭐, 뭐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기업의 실적, 밸류에이션 이런 걸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 운용력이라는 사람들이. 음. 그래서 중국 시장도 조금 더 합리적인 시장으로 좀 흘러가는 것들이 최근에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예전과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정보가 네. 부족한 것 같지도 않고, 음. 시장의 내용, 그러니까 시장을 좌우하는 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좀 합리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음. 근데 좀 크게 이제 저희가 중국 전략을 생각을 해보면, 어, 중국 기업들 중에서 진짜 잘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 음. 근데 글로벌리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또 중국 내에서도 경쟁력을 계속 확보를 한다거나, 그런 기업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음. 중국이 잘하는 산업, 이제 저희가 음. 말씀드린 뭐 전기차라든지 음. 이 태양광, 뭐 클린 에너지 이런 것들이 중국이 음.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산업의 사례인 것이죠. 그런 예. 거라든지 음. 아니면 지금 중국에서 올라오고 있는 산업들이 많아요.
음. 그거는 제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그건 없고요. 나중에 한번 더 모셔가지고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이필상 미래에셋 자산운용 홍콩법인 아시아태평양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 중국의 태양광 시장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이 중국이란 나라는 생각보다 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영역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잘 못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글로벌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잘하는 거를 잘 발굴하고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국가별로. 어, 중국은 그런 영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중국은 최근에 시장이 흔들리면서 많은 규제 등으로 해서 많은 회의와 좀 비관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 안에서 성장하는 낙관적인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집중적인 관심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필상 본부장님, 제가 홍콩에 가서 만난 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오랜만에 화상으로라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이필상 미래에셋 자산운용 홍콩법인 아시아태평양 리서치 본부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강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